안녕하세요. 소소한 행복으로 성공적인 인생 만들기 소행성인의 오리배입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월 3일 이민년 첫 월요일이죠.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일 다 올 한해 2022년 이민년 올 한해 다 모두 이루시길 바라고요. 가장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있죠. 이 코로나19 벌써 2년이 다 돼가는군요. 2년 1월 20 며칠이 2년째라 그러더라고요. 올해는 좋은 약이라도 코로나를 잠식시킬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 타미플루처럼 좋은 약이 나와서 이 코로나도 독감백시처럼 좀 이렇게 약으로만 아니면은 주사 한 방으로만 이렇게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21강 운명의 선택 주제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태어나는 거는 오로지 부모의 선택이겠죠. 태어나서 인지 능력이 생기고 사고 능력이 생기면은 그 이후부터는 오로지 나 스스로의 선택으로 죽을 때까지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많은 선택을 하시겠죠.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날까 말까부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아침은 뭐 먹을까, 점심은 뭐 먹을까, 오늘은 어떤 약속을 할까, 이 약속을 할까 말까 등등 많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의 이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눈이라는 게 그 한쪽 눈,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잖아요. 이 선택을 한 게 그때 당시로는 최선의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냐, 그 통증을 도저히 참다가는 진짜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통증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쪽 눈으로라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한쪽 눈을 잃는 아픔을 통해서 또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택이 저한테는 최선이었기 때문에 이 최선의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을 후회하냐고요? 당연히 후회하겠죠. 근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꿨어요. 이 후회를 한다는 게, 만약에 제가 수술을 안 했다, 이거는 결과론이잖아요. 지금은 이미 수술한 상태고 안 보이게 됐잖아요. 통증이 없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을 했기 때문에, 후회를 한다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면은 언제든 얼마든 후회를 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지금 상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면 내 스스로의 선택을 믿고 그 선택에 대해서 더 이상의 후회는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한쪽 눈을 수술을 하고, 이 수술을 하게 되면은 적응을 해야 돼요. 어떤 적응이냐면은 균형이 안 맞거든요. 양쪽으로 보는 거하고 한쪽 눈으로만 보는 거하고는 균형이 엄연하게 틀려요. 길 똑바로 가는 것도 힘들 뿐더러 물체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것조차 쉽게 그다지 어렵진 않아도 이렇게 헛손질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적응을 해야 돼요. 때로는 이게 화장실을 갈 때, 병원에서 화장실을 갈 때 침대 난간을 잡아야 되는데 헛 잡아서 넘어진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똑바로 나는 간다고 생각하는데 옆으로 갈 때도 있고, 가다가 벽에 탁 이마를 부딪힐 때 여러 번의 그 상처를 입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체력이에요. 체력이 좋아져야지, 몸 상태가 좋아져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병도 호전이 되는데, 갑자기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든 게 들이닥친 일이잖아요. 투석도 받는 데다 게다가 혈관 수술까지 받고, 이제는 녹내장으로 인해 오른쪽 눈까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럼 체력이 어떻겠어요? 체력이 확실하게 확 저하가 돼요. 힘이 없어져요. 제가 입원할 당시 몸무게가 70kg대 중반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한 7, 8개월, 8, 9개월 정도 사이에 10kg 이상이 빠졌어요. 그래서 60kg 초반대까지 몸무게가 내려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신장이 안 좋기 때문에 물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물을 먹으면 이게 다 수분이잖아요. 그러면 수분을 섭취하게 되면은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장이 망가져. 신장 기능이 이 소변을 방광으로 보내는 이 기능도 있거든요.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몸에 섭취하는 이 수분은 뭘로 이렇게 배출시키냐? 투석기로 배출을 시켜야 돼요. 그 음식물은 이제 뭐 대변으로 나간다고 쳐도 모든 수분, 물뿐만 아니라 음료수 같은 것들도 다 이 투석기를 통해서 뽑다 보면은 최소가 2kg 이상을 뽑아야 돼요. 4시간 동안. 근데 2kg만 뽑나요? 먹는 것까지 치면 3kg, 많으면 4kg까지 뽑아요. 근데 4kg까지 뽑으면은 신장에 무리가 가요. 혈압이 뚝 떨어져요. 많은 몸무게를 이렇게 뽑다 보면. 그러면은 투석받고 나면 서 있지도 못하고 앉아 있지도 못해요. 어질어질해서 혈압이 저혈압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또 음식은 제대로 섭취할까요? 저염식으로만 섭취를 해야 돼요. 저염식에 병원 음식을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거의 간이 안 돼 있어요. 국도 거의 이제 맹탕이에요. 김치는 없어요. 그냥 식초에 무채 절인 거, 이게 이 김치 종류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고춧가루 빨간색 볼 수가 없어요. 간장 거의 약간의 소금으로만 모든 걸 간을 해요. 그 정도 음식이니까 이게 들어갈까요? 음식 하나는 제가 보일 때도 진짜 잘 먹었거든요. 음식은 맛있게 먹고 잘 먹었거든요. 근데 이런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런 음식을 거의 반도 못 먹고 내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늘어날 수가 없겠죠. 그럼 몸은 계속 빠져요. 체력도 소진이 되고. 그런데 저한테 또 하나의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운명의 선택을 해야 될 시간. 어느 날 주치의가 오더라고요. 주치의가 내 상태를 딱 차트를 보시더니 오른쪽이 지금 녹내장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신경을 끊는 수술을 했으니까 왼쪽 눈도 혹시 모르니 검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검사를 해봤죠. 병원에 안과에 내려가서. 근데 의사 말은 왼쪽 눈도 녹내장 끼가 있다. 녹내장 기운이 있다는, 녹내장 증세가 보인다는 얘기죠. 녹내장 끼가 있다. 그러니 오른쪽 눈처럼 통증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하자고 권유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어머니하고 그날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어머니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저는 무조건 수술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오른쪽 눈에 녹내장으로 인한 통증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다시 왼쪽 눈만, 그나마 오른쪽 눈의 통증을 벗어나니 왼쪽 눈마저 그 통증을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도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았을 때 그 몇 층 위에 사시는 분도 저하고 투석 받고, 그분은 이제 당뇨로 인해서 투석을 받다가 합병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을 해갖고 녹내장이 똑같았어요. 저하고 경우가. 근데 저는 이제 과로, 그분은 당뇨, 합병증. 근데 그분은 한쪽 눈은 통증이 심해서 저처럼 똑같이 신경을 끊는 수술을 했고요. 나머지 한쪽 눈은 좀 더 경과를 두고 보자. 그래서 몸을 좀 추스린 다음에 경과를 봤더니 한쪽 눈은 좋아져갖고 지금도 운전을 하면서 다니신다. 그러니 지금 네가 몸이 약하니까 영양분 좀 섭취하고 몸 좀 좋아지면은 왼쪽 눈도 괜찮아질 거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수술을 만료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가끔가다 이제 교회 목사님하고 몇몇 침도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러 와주세요. 며칠 있다가 목사님하고 몇몇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또한 우리 한번 열심히 기도해서 수술 안 하는 방향으로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수술을 하지 말자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 통증을 경험했고, 어머니나 목사님은 그냥 바라만 보지 그 통증을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이라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통증을 경험하기 싫기 때문에 수술을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누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선택 또한 미래를 예측하고 선택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통증을, 또 그 엄청난 통증을 경험하기 싫어서 왼쪽 눈을 그러니까 예방이니까 이게 오른쪽 눈처럼 안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고, 또 그렇다고 예방이니까 좋아진다는 보장이 저는 더 컸기 때문에 왼쪽 눈을 수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도 많은 선택의 이 기로에 서 계실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 초면은 지금 시끄러운 그 대통령 선거도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가 이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겠죠. 또한 이 코로나,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으로 빨리 이 코로나를 벗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면 잘못된 선택으로 이 코로나가 계속 연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한번 다른 거는 다 제쳐주고 이 선택을 한 후에 대해서 후회를 안 하는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만큼 여러 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특히 중요한 일,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선택을 한다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생각을 안 하고 고민을 안 하고 선택을 하는 거와 고민을 신중하게 해보고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남 탓을 안 하게 돼요. 대부분이 우리 요즘 현대인들은 결정력 장애라는 이런 그 심리학적 병도 있더라고요. 뭐 하나 선택을 못 하는 거죠. 결정적 장애가. 근데 이런 분들 대부분 보면은 본인이 선택을 못 하면서 타인에게 선택을 맡겨요. 그런 다음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저는 항상 그래요. 제가 선택한 거에서 최대한의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후회를 해봤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후회한 그 순간은 이미 과거로 나는 돌아가 있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현재예요. 내가 지금 선택을 한 지금 현재, 이 선택이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는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 가장 만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선택, 지금 많은 선택들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더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하는 그런, 자꾸 이제 이게 습관이에요. 선택하는 것도 습관. 내가 이제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선택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냐 오른쪽으로 가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선택을 하시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고, 그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그 선택이 잘못되더라도 후회는 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한 주 동안 현명하신 선택으로 이 한 주 무사히
잘 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